낙찰은 낙찰가만 좀 높이 써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낙찰 받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100% 다 넘기면 돼요. 물론 낙찰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계산을 해서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대출을 얼마 받아서 자금 계획이 되는지, 대출 이자를 내고도 임대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임대 세팅을 해서 이자 내고도 얼마가 남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산이 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전부 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낙찰을 또 받으시는 거고요. 아파트, 빌라 낙찰 받는 거 사례 많이 있겠죠. 이 다가구 사례만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코칭반 수강생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뭐죠? 낙찰입니다. 그쵸.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낙찰이. 왜 이렇게 낙찰이 유행을 하는 걸까요? 저와 함께 하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임장하고 입찰하시는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하고 근데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약간 뜨뜻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좋다, 에이 거짓말이겠지, 이러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실행하시는 분들이 또 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낙찰이라는 유행이 지금 퍼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거의 1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낙찰은 낙찰가만 좀 높이 써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낙찰 받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100%다 넘기면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한 100% 넘겨서 써도 되지 않을까. 물론 낙찰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내가 계산을 해서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대출 얼마 받아서 자금 계획이 되는지, 대출 이자를 내고도 임대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임대 세팅을 해서 이자 내고도 얼마가 남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산이 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전부 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낙찰을 또 받으시는 거고요. 아파트, 빌라 낙찰 받는 거 사례 많이 있겠죠. 이 다가구 사례만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달, 7월달만 해도 거의 2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다가구 사례만은 이렇게 많은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이 8월이잖아요. 정권 바뀌고 난 지도 좀 됐는데 요즘에 뭐 새로운 정책,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낙찰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잔금 못 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불안해 하시죠. 이게 금액대가 낮은 금액대가 아니잖아요. 뭐 3억, 5억짜리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나 10억을 넘기는 금액도 있고, 최근에는 감정가 30억짜리를 저희 수강생분이 20억 초반대에도 낙찰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규제가 생기면요, 은행들에서 눈치를 많이 봐요. 살인다고 하죠. 이런 시기라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수강생분들 지금 최근에 계속 다 자서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문제 없이 대출을 다 받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칭반에 거의 90% 이상을 제가 강의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 다가구 강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다가구 주택 매매 사업자 전문 세무사님이 또 계십니다. 세무사님이 업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일반 가게도 있을 거고 회사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희 세무사님은 부동산만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90% 이상이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부동산 관련된 것만 기장을 또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일반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한테 또 물어보시는 게 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무사님도 계시고요, 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대출 사무장님도 오십니다. 대출 사무장님이 또 3시간 가까이 강의도 하시면서 질문도 받아주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같이 현장 임장까지 가고 법원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대출 물어보셨잖아요. 이런 코스로 쭉 다 있는데 입찰하기 전에 자금 계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빌라,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아요. 다가구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반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위반 건축물도 신경 써야 될 것들도 있고, 이행강제도 신경 써야 되고. 입찰하기 전에 그냥 명함 받으신 분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10분 중에요 8분에서 9분은 다가구 주택 취급 안 하는 상담사님이 많습니다. 그럼 다가구를 취급하시는 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가구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알았다 하더라도 입찰하기 전에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죠. 낙찰 받으면 적극적으로 해줘도 낙찰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상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와 같이 협력하고 계신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강생 분들에게만 입찰하기 전에 이 대출 상담을 1대1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고 이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상담을 받고 입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요? 제가 또 최종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나 이 세팅한 거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정해주고
주면서 대략적인 입찰가에 대한 부분들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1대1로 상담을 또 해드리다 보니까 낙찰이라는 유행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찰이 쉬우면 뭐하냐, 임대가 나가거나 아니면 팔 때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도를 할 때는 이게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황금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덩어리가 좀 크다 보니까요. 가격을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시세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경매로도 진행을 하고 월세가 또 꾸준히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오래 보유하면 또 똑같이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가 19가구라 하더라도 이 비과세 요건이 맞으면 양도소득세 또 비과세까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또 이점이 있는 거죠. 월세는 또 많이 들어오는데 비과세 요건이 맞으면 또 비과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황금성이 늦다 하더라도 월세까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중요한 건 내가 준신축으로 받아서 지가 상승이라든지 건물분의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매도할 때 금액이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제가 처음에 낙찰 받은 금액 대비해서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월세를 다 뺀 거예요. 단순 차익만 7억 정도라고 보면 내가 거기서 한 1억 정도 빼줘도 내가 금액만 좀 저렴하게 하면 충분히 매도하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에 관련해서도 가끔씩 얘기해요. 제가 이제 야외 촬영을 가게 되면 임대에 관련해 가지고 다 만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꼭 댓글이 있어요. 만실 기준? 공실 안 잡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댓글을 보면 웃겨요. 사실 공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은 건물 투자를 안 해보셨구나, 특히나 다가구는 안 해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실이 날 지역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촬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대부분 없습니다.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을 잡은 거고, 공실이 몇 개월, 한두 개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공실 날 일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공실 없고, 뭐 물론 그 사이에 임차인분이 나가서 그 이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두 달도 공실이라고 하면 공실일 수는 있어요. 그런 한두 달 정도는 내가 금액만 좀 더 싸게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수익률의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임대가 잘 나갈 곳을 내가 하게 되면 전혀 이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도 혹시 불안하다 싶으면 애초에 입찰을 하기 전에 임대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1, 2만 원이라도 빼주는 그런 노력을 하시게 되면 임차 맞추는 데는 도움이 잘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낙찰, 그 유행에 또 편승하신 수강생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간절해요. 그리고 법원 갈 때마다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을 가거나 대전에 임장차 가게 되면 거기서도 수강생을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낙찰을 받으세요. 제가 경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더 빨리 낙찰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민동에 위치한 물건인데 제가 다음 주에 여기 현장을 갑니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마침 이제 명도를 다 하셔가지고 명도 확인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움도 드리고 촬영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수강생분이 딱 기억이 남는 이유가 아예 경매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권리 분석을 알려드렸는데 처음 보는 단어가 갑자기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불안한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혹시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서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사건 번호를 보면서 요거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인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시는 게, 아니 건물주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알려준다고? 여기서 놀라시는데 저는 그 정도로 진심으로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수강생분이 처음에 그렇게 어려워하셨다가 이 물건이 이제 반값까지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전민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물건 종별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고 감정가가 11억 8,800 해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을 66%에 7억 8,6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조사 싹 다 하시고 어느 정도 금액을 쓰시고 싶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한 6억 초반대를 얘기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금액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에 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고, 그럼 금액을 어느 정도 써야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금액을 세부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는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7억 8,6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차순이랑은 한 500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포함해서 1억 초반대 정도 금액이 들어갔고요. 보증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실투자금으로. 그리고 이자를 제외하게 되면 한 300 중후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꼭 코칭반에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코칭반의 수강생분이 되셔야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1대1로 밀착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좀 강의를 여러 번 오픈하고 평일반, 주말반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직접 코칭을 또 해드리는 거잖아요. 타 학원 같은 경우에도 평생 책임져 주겠다, 뭐 피드백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대표가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뭐 1년만 돼도 수강생이 2-3천 명 정도가 되는데 케어를 어떻게 직접 다 하겠어요. 100% 직원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코칭반을 한 7-8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고 코칭 해준 적 없어요. 모든 물건들을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케어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나보다 모르는 직원이 답변을 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코칭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코칭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구 코칭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안내해 주시면 8월 13일 저녁 8시에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그 라이브 링크 받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명도를 다 하신 거네요. 네, 다 한 상황이에요. 명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월세를 다 맞추면 월세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올까요? 630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630에 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관리비는 지금 현재 38,000원? 그럼 그게 포함인가요? 아니요. 포함하지 별도? 않고 별도.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배웠던 강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내용 증명도 이렇게 보내고 인도 명령도 서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내고 배운 대로 그냥 가니까 일이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가고 있더라고요.